주식의 봄, 수익을 봄. 안녕하세요. 주식의 봄의 진행을 맡은 김은수입니다. 자, 수익이 나면 언제든 봄이겠죠? 자, 꽃의 봄이 물들듯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에도 빨간 꽃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우리 시장 좀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던 시장입니다. 이번 달 그리고 올해는 계속적으로 내 계좌에 빨간불이 좀 들어올 수 있을까요? 거기에 따른 해답 오늘 이분과 함께 하시죠.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게다가 먹고 또 먹고라고 하죠. 한 번 수익 난 종목 또 들어가서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알짜배기 효자 종목 이분만큼 많이 찾아주실 수 있는 분 또 없으실 것 같습니다. 바로 한번 모셔볼까요? 우리 오늘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우리 네. 시청자분들이 많이 뵙고 싶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려요.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우리 증시가 사실 지금 좀 다시 하락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번 상승의 끝은 여기까지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면서 그래도 좀 좋아지는 것 같았었는데 다시 약세를 타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은 시장의 흐름은 앞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세를 벗어나고 그다음에 또 저평가된 상태다 보니까 그 하락 자체는 제한적이고 또 다시 상승하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상승의 시장도 역시 과거 상승할 때와 동일하게 전 종목이 상승하는 것보다는 지금 매수가 몰리고 있고 시장의 대세가 되고 있는 트렌드 관련된 종목들, 이런 쪽으로만 상승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체감이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시장은 미래지향적인 그런 산업에 대해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군이나 어떤 업종군이 지금 매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해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시장의 흐름은 지금 어떻게 변화를 가고 있고 어떤 업종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천천히 다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가 가는 종목이 매수세가 몰리는 종목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라는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 생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만을 위한 또 특별한 혜택이 있죠. 오늘 3가지의 선물 준비하셨습니다. 일단 당장 내일 들어갈 만한 시가 베팅 테마에서의 종목 하나, 일주일, 2주일 이상 끌고 갔을 때 충분하게 수익의 극대화가 가능한 단기 스윙 테마 내에서의 종목 하나, 그리고 우리의 주식의 봄 시그니처죠. 히든 종목까지 무려 3가지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해시태그 보면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해시태그는 AI와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대표님, 이 두 테마는 왜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지금 시장에서 AI나 반도체를 빼고는 얘기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서 가장 많은 이슈를 받았던 게 이제 2차 전지 쪽이었는데, 그 2차 전지가 지금은 사실 좀 많이 꺾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이외에 성장을 할 수 있는 업종들, 그 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업종들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조선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반도체라든지, 또 미래지향을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AI라든지 로봇 같은 이런 쪽밖에 없기 때문에 그쪽을 빼고는 주식시장을 얘기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은 거의 다 소외받는 상황이니까 오늘도 또 역시 이쪽을 말씀드리려고 또 가지고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의 증시 한 줄평은 미국장보다 한국장이 기회가 더 많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대표님. 그렇다면 오늘의 계절은 4계절 중에 어떤 쪽일까요? 네,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는 바닥권에서 이제 막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절로 치면은 막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런 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제가 한 줄 평을 미국 장보다 한국 장이 기회가 많다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 장이 지금 미국 장보다 더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여건이 더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미국장에 대해서 선호도가 높으신 투자자들, 이런 분들은 제 의견에 동감을 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지만은
사실 기회가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증시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오르게 되면은 많이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미국 증시를 떼놓고 우리나라 증시를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수익 기회로서는 우리 증시가 더 좋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계절은 봄이라고 잡아주셨고요. 자, 우리 최병훈 대표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기 전에 저희가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만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저희가 매일 5분 추첨을 통해서 당첨자 발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5분 선물 증정해 드릴 거거든요. 어떤 분들이 당첨됐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의 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양호한 CPI에 안도하면서 간밤에 미 증시, 미국 주요 기업들이 사실 크게 상승을 하면서 흐름이 참 좋았죠. 거기에 따른 훈풍을 그대로 받았던 업종 하나만 뽑아봐라라고 한다면 사실 반도체를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6거래일 만에 상승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3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면서 21만 원에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오늘은 완성차가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전업종들이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국 장보다 우리 증시가 사실 수익의 기회가 더 많다라는 오늘의 한 줄 평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의 시장은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대표님 다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사실 로봇주 얘기하셨거든요. 로봇주 지겨워도 로봇주 봐야 되고 우리가 이 지겹고 또 매수를 하고 재매수를 해도 로봇주를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세상에 그 다음날 급등하는 거 보고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대표님 왜 나는 이거를 같이 방송을 한 사람으로서 왜 매매를 하지 못했나 이런 아쉬움이 늘 대표님하고 방송할 때는 남는 것 같아요. 자, 오늘도 AI와 반도체 쪽으로 준비해 주셨던 만큼 거기에 따라서의 종목 선물 너무너무 일단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익률표 먼저 보여드릴게요. 왜 제가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는지. LS 일렉트릭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십니다. 1월 2일에 진입하셨고요. 지금 현재 10.51%의 전력 설비의 뭐 대장주라고 볼 수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난 방송에서도 사실 얘기했습니다. 이 종목 안 보면 사실 소외감 든다. 이 종목은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해 주셨는데 수익이 정말 미친 수익입니다. 70%의 빨간불을 켜고 있어요.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먹을 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라는 거거든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정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100%를 찍을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보기로 하고요. 유리기판 피롭틱스 관련해서는 오늘 또 청산하셨네요. 28,000원 좋은 가격대 형성해 주시면서 13%의 빨간불. 로보티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청산하셨습니다. 28.24%의 빨간불. 자, 클로봇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에 딱 50% 채우고 명확하게 또 매도 체결이 되셨습니다. 진짜 대단합니다.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도 6,400원에 12.87%, 양자 암호 관련해서의 KCS 역시나 31.82%의 빨간불을 챙겨주시면서 제가 요즘 방송을 하면서 대표님 50%, 70% 수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대표님이 처음이신 것 같습니다. 안 파신 이유가 있을 거고 로봇을 왜 자꾸 외쳤는지도 제가 이제 이유를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얘기 여쭤보기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걸까요, 대표님? 일단은
제가 뭐 그렇게 방향을 잡는다기보다도 시장이 가는 방향대로 저는 그 방향을 잡으니까 그게 제일 나은 결과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이 가는 방향을 우리는 왜 그걸 못 따라갈까요? 못 따라가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대표님이 얘기했던 종목들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충분하게 수익의 상승, 그 가치가 있는 종목들을 저희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 내일부터 이러한 종목들의 힌트 분명히 얻어가실 수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그것도 50분만 문 열려 있습니다. 벌써 10분 지나가고 있고 40분 남았거든요. 하단이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우리 명품 멘토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의 기회가 많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으로 선별 전략을 해야 될지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오늘 반도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네요. 오늘 뭐 네. 삼성전자도 좋았고 SK하이닉스도 좋았고 반도체 소부장 얘기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이따가 차후에 일단 들어보기로 하고요. 1월 시장의 흐름이 좋아요. 나쁘지 네. 않습니다. 현 시장에서 수익의 기회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라는 얘기 하셨는데 물론 지수로 봤었을 때 미국 증시를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근데 종목 선별만 잘하면 우리 국내 증시가 수익의 기회를 더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시장의 방향성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차트적으로도 알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증시를 보시면은 뭐 제가 매주 나와서 하는 얘기지만은 다른 여타 어떤 증시보다도 저평가 상태에 놓여 있고 그것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는 모습도 확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명확한데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으로 매수가 몰리는 부분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세 라인을 이렇게 그어보면은 지금 이제 1월 초부터 추세선을 벗어나기 시작했고 또 하락 매물 테스트도 견뎠습니다. 그래서 하락이 나올 때마다 그 다음날 바로 반전을 하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미국 시장이 또 그렇게까지 우리 증시의 어떤 하락 흐름에 동조를 한다든지 이렇게 강한 연속 하락을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증시가 다시 흐름을 좀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과거 증시의 강세를 띌 때보다는 강도가 조금 약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좀 연속적인 상승이 계속 나오면서 지수를 계속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좀 내렸다가 다시 올랐다 내렸다 다시 올렸다 이런 식의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것은 역시 그 지금 현재 국내에 산적해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역시 뭐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복잡한 혼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가 활발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또 환율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유가가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국내 증시에는 국내 경제에는 별로 좋은 영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혼조되면서 주가가 내렸다 올랐다를 반복하는 상태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종목의 선별 이게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고 선택을 받는 종목군이나 업종에는 확실히 주가가 상승이 나와요. 그렇지만은 그렇지 못한 종목들은 소외돼 버리는 경향이 크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작년 연말부터 제가 조선의 슈퍼 사이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막 갑자기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좀 나왔던 것이고 슈퍼 사이클이 도래했다 이런 얘기는 1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오름세를 타는 건 상황이고 방산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K방산이 굉장히 전 세계에서 히트를 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단순히 오르지 않으니까 투자자들께서 그런 업황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쓰시면서 대체적으로 보면은 수익이 일단 급하니까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대체적으로 뭐 테마주라든지 정치 관련주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기업 내용하고 상관없는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일회성 어떤 이슈에 많이 목을 매시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 보면은 수익 결과를 따지고 봤을 때는 그런 테마성 종목보다는 일반적인 성장 업종들 이런 쪽에 훨씬 더 주가 상승이 좋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좋아지더라도 내가 업종 분석이나 어떤 기업의 그 상황 속 기업이 속한 섹터 내의 어떤 업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르면은
투자가 별로 크게 성과를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더 좀 포커스를 많이 맞추셔야 투자 성과를 보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미국 시장을 캐치를 안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미국 시장에서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나 그다음에 종목군들이 우리 증시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경향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종목들이 지금 강세를 띠고 있고 어떤 종목들이 흐름이 좋은가 이런 것들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국내 증시에 연결을 시킨다면은 우리 증시는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오를 만큼의 기회가 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어쨌든 국내 증시 흐름 계속 좋게 보고 있고요. 또 1차 상승 이후에 지금 소강 상태지만은 2차 상승도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것까지 같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익의 기회가 많을 수 있는 우리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을 가져갈 수 있을지는 오늘 이 시간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놓고 저희가 오픈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장중에 투자 전략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꼭 함께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좀 드려볼게요. 수익률표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진심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면 할만할 것 같아요. 이게 직장 다니면서 주식 투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대응도 힘들고 아무리 불장이어도 매도 타이밍 놓치는 일이 태반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 좋은 종목에 어느 정도의 이러한 종목의 컨설팅을 좀 해준다? 그런다면 충분하게 이렇게 많게는 70% 이상의 빨간불, 적게도 10% 이상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않아도 돼요. 최병곤 대표님은 우리가 딱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전략과 타점을 또 함께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우리가 유망하게 봐야 하며 이 종목을 왜 공략해야 되는지까지 자세한 투자 전략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년이 넘는 주식 생활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께 수익의 지름길을 인도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한 번 먹은 종목, 두 번, 세 번 수익이 안 나오겠습니까? 먹고 또 먹어도 재매수의 타점을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우리 최병곤 대표님이니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분명 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고 나는 함께 따라가 보면서 돈을 좀 벌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꼭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셔야 돼요. 다만 기회는 50분까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간 33분 남았고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탑승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희 유튜브 구독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오늘도 5분 저희가 선물 드릴 거거든요. 일단 오늘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자, 로켓맨님, 누트로님, 김도윤님, 장설님, QWER115님 이렇게 오늘 5분 저희가 당첨자 발표해 드릴게요. 자,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팍스TV 히든통신망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저희가 매일 이렇게 선물 증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종목의 전략과 이러한 상품권까지 모두 다 얻어가시면서 행복하고 성공 투자하실 수 있게 저희가 꼭 도와드리겠다라는 말씀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님 수익 자랑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하나씩 보죠. LS 일렉트릭부터 위에 상단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오늘도 사실 3% 넘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초고압 변압기 관련주잖아요. 근데 이게 없어서 사실 이게 못 팝니다. 이게 캐파 증설도 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수요 자체가 워낙에 크다 보니까 캐파 증설에 이제 원활한 대응이 뭐 가능할 것이다. 여러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굳이 LS 일렉트릭을 뽑은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리고 언제 파실 거예요? 사실 전력 전선 관련주는 뭐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사실 좋은 종목이 많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오늘도 신고가를 갱신했죠. 역시 뭐 이런 종목들도 대응하시기에 문제가 안 되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산일전기가 또 신고가를 쳤어요. 산일전기는 뭐 일단 최근에 기사를 보시면은 국민연금이 이 종목에 대해서 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종목은 사실 저평가 주식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성장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가 2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 시장에서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거래소에 몇 안 되는 신규 상장주거든요. 저는 꼭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를 코스닥 시장의 관계자들께서 꼭 좀 보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코스닥 시장이나 거래소 시장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이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수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단지 상장만을 위해서 기업 실적이 검증도 안 되고 그다음에 단지 기술력이 있다라는 것만으로 기술 특례 상장으로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반토막, 반의 반토막들이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런 산일전기 같은 종목은 실적 자체가 검증이 되고 수익성이 검증된 기업을 상장을 시켜놓으니까 특별한 기술이 없어도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수익을 다 같이 주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신뢰도를 얻으려면 이런 부분이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또 반대로 말하자면은 좋은 종목을 상장시켜 줬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자들이 수익을 같이 얻어가는 구조고요. 이런 구조는 당분간은 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특히 전력 관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의 그 전력 수요가 산불까지 겹쳐가지고 더 많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복구 비용들 뭐 이런 것들까지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강세 흐름이 좀 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중기 조정을 거쳤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나 이런 수출에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 캐파를 더 키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실적 자체가 올 한 해도 더 늘어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익이 낮지만은 앞으로의 상승도 더 기대가 되는 상태라서 금방 매도하지 않고 좀 더 끌고 가는 것이 좋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 전력이나 전선 쪽에 투자하시는 거 괜찮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LS 일렉트릭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제 전력, 전선 쪽에서는 우리가 꾸준하게 눈여겨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제가 수익률표 일단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작 한 종목 수익 리뷰하셨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70%, 피롭틱스 13%, 로보티즈 28%, 클로봇, 이렌시스, KCS까지 모르는 종목 단 하나라도 있으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없죠.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데 타점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릿수의 급등세가 나타나는 겁니다. 게다가 차트 보놓고 하나씩 펼쳐보세요. 얼마나 좋은 사실 전략으로 이걸 들어갔는지를 알아가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오늘 이러한 종목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무려 3가지의 선물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 알아가신다고 돈 버는 거 아니시겠죠? 장중에 우리 최병권 대표님과 필히 함께 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보고요. 50분까지 문 열어드릴게요. 종목은 종목이고 정확한 전략은 장중에 우리 최병권 대표님의 입에서 꼭 들어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필히 우리 명품 멘토 최병권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표님 수익 리뷰 하나만 더 해볼게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진짜 너무 많은데 수익률표 보면 이제 여기서는 우리 대표님의 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피롭틱스, 로보티즈, 클로봇, 이렌시스, KCS까지 로봇 관련이나 양자라든지 요새 가장 핫한 쪽에서 가장 유명한 종목으로 70%까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굳이 내가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한다면 지난번에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다 뽑아주시긴 하셨는데 지금의 자리에서도 가장 신규 매수를 좀 해봐도 될 것 같다는 종목 자랑 한번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요, 그 내용적인 안정성보다는 좀 이슈에다가 포커스를 좀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가장 핫한 이슈가 뭐냐면 양자 컴퓨터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는 미국 시장도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주가가 급락했다가 급등했다가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황 사장님이 그때 한번 그 20년은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버리는 바람에 급락을 했지만은 또 반대쪽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것은 결국 근미래의 일이다. 20년이라고 하지만은 기술의 발전이 계속 당겨지면서 그 상용화 시기도 더 당겨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양자 컴퓨터가 뭐 당장 가정용으로 공급되지는 않더라도 지금에 발생하고 있는 그런 슈퍼컴퓨터의 수요 이런 것들을 대체만 할 수 있어도 그 위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에 대한 이슈도 또 부각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물론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사실은 좀 테마성이 강합니다. 실제로 뭐 어떤 혜택을 본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관련주로 주가가 부각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는 굳이 꼽으라면은 KCS 같은 종목들을 한번 꼽아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테마성 종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가 완전 바닥권에 위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가에 대한 부담감을 좀 안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전 저점을 깬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 라인을 깬다든지 해서 주가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내 타이밍이 좀 안 맞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손절매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것들만 갖춰준다면은 저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중에서 KCS를 다시 꼽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양자암호 관련주들은 오늘 시장에서도 다시 날아올랐죠. 한국 첨단 소재 막 하한가 갔다가 상한가 갔다가 오늘 22%또 급등이 나왔는데 무서워서 못하겠다 할 때 이미 기회를 잃는 겁니다. 용기 있는 자가 돈을 번다고 우리 시청자분들 그만큼의 리스트를 감안해도 또 그만큼의 급등 양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자리에 좋은 종목까지 현 시점에서 먹고 또 먹고를 할 수 있는 종목 이 많고 많은 종목들 중에 KCS를 한번 더 눈여겨보자라는 말씀하셨으니까 이 종목을 그럼 어떻게 맛있게 요리하는지는 우리 최병곤 대표님께 꼭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수익 이제 보고 싶으시죠? 이 생방송 공략주에서 다 얘기를 했던 거였고 이 팍스통신망에 들어오시면 무료로 공략했던 종목들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 저희가 지금 열어드리고 있고요. 자, 50분까지 문 열어드릴게요. 내일부터 나는 다시 한번 정말 제대로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현 시점에서 우리 대표님의 컨설팅을 좀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이 장중에 튀어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클까? 이러한 모든 투자의 인사이트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24분 남았네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아요. 우리 최병근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70%를 향해서 우리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번째 해시태그는 AI 가지고 오셨습니다. 아까 황 사장님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 CEO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도 일단 엔비디아 이제 젠슨왕 CEO를 한번 제가 잡아봤습니다. AI 관련해서도 사실 이슈가 여러 가지가 많긴 하는데 AI 하면 요새 이제 젠슨왕 CEO가 저는 생각이 나요. 우리 왜 CES 2025가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뒤집어 놨잖아요. 그분께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가장 중요한 화두는 AI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이제 모든 산업에 AI가 펼쳐진 어떻게 보면 에이전티 AI의 본격화를 서막을 알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AI 관련해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젠슨왕 CEO가 이런 얘기를 했죠. 로보틱스라든지 자율주행까지 앞으로의 넥스트를 야기를 한 상황인데 어떻게 대표님 제가 AI를 쫙 보니까 종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야 될까요? 금융부터 제조업, 헬스케어까지 이제 AI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기 때문에 뭔가의 기술력도 좀 있고 재무도 좀 괜찮은데 차트도 좀 있고 산업 트렌드에 맞는 그런 종목들은 어떻게 우리가 선별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AI 쪽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데 이 AI가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가 너무 영역이 광대하고 또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거기에 대처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젠슨왕 그 엔비디아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신제품 RTX 5090에 대해서 그 제품 발표회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40 시리즈에 비해서 뭐 그렇게까지 발전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40 시리즈가 쌀 때 오히려 더 사놓자 이런 식으로 가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렇지만은 막상 그 제품 그 제일 하이엔드급 제품을 가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게 성능이 완전 넘사벽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자면 40 시리즈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을 이루었더라는 거죠. 그런 데 대해서는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계속 도입이 되다 보니까 기존의 어떤 그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늘릴 수 있는 성능보다도 훨씬 뛰어넘는 성능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런 데서는 뭐 여러 가지가 적용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HBM 메모리라든지 이런 것들도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새로운 신기술이 다 도입이 되다 보니까 발전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도 그런 것들 때문에 AI라는 부분이 이제 점점 더 우리 실생활이나 아니면은 또 어떤 영역에 더 빨리 적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라는 것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가 참 애매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매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AI 쪽에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가 역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종목들이 그동안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종목들의 매수가 좀 들어오지 않겠나. 특히 뭐 의료용이라든지 아니면 로봇의 관리 제어를 담당하는 AI라든지 이런 것들 쪽으로 매수가 좀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주식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 저는 첫 번째로 딥노이드라는 주식을 말씀드릴게요. 이 딥노이드라는 종목은 의료용 AI 쪽으로 좀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주가가 그동안 많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AI나 로봇 관련주들을 대체적으로 찍어보시면 다 주가가 많이 올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적은 종목들을 찾기가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로봇 쪽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주라는 것도 알겠고 또 흐름이 좋다라는 것도 알겠지만은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저거 사면은 내가 살 때 꼭 빠지던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 사고 있단 말이죠. 근데 안 사니까 다 자꾸 꾸역꾸역 올라가요. 그런 상황들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격 부담이 좀 적은 종목을 찾아볼 만한 시점인데 그중에서는 딥노이드라는 주식이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 종목은요. 조정을 꽤 많이 거쳤어요.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에 2023년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그 이후에 한 해 가까이 계속 좀 내렸다가 최근 들어서야 바닥을 좀 잡고 좀 움직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AI 쪽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그 AI 관련주나 그 회사가 무슨 메커니즘을 갖고 뭐 어떤 논리로 인해서 그걸 수익으로 만들고 이것까지 다 일일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고 소프트웨어 쪽인지 하드웨어 쪽인지 이런 것만 어느 정도 대충만 알고 계셔도요. 나머지는 수급 논리로 가는 거예요. 매수가 몰리기 시작하면은 그쪽에다 투자를 하고 매수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은 그때서야 차익 실현을 하고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 많이 안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는 쪽 그런 쪽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딥노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 밖에 로봇 쪽도 이제는 AI하고 떼놓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로봇을 움직이는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게 AI인데 이 AI 쪽에 그동안은 사실 그 감속기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하드웨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족 보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기계적인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가 좋으면은 그걸 잘 운용을 해줄 수 있고 효율적으로 동작을 해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또 중요하거든요. 구글이 그렇게 해서 돈을 다 벌었지 않습니까? 안드로이드 시스템으로. 그래서 로봇도 역시 그런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최근 들어서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클로봇 같은 종목도 로봇의 자율주행, 실내 자율주행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 쪽을 수익 모델로 삼고 있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했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에 관련된 종목을 한번 노려볼 만한데 그중에 한 종목이 CMS라는 종목입니다. 이 CMS도 이제 결국 쉽게 말하자면 로봇의 하드웨어를 통제하는 그런 두뇌 역할을 하는 소프트웨어 쪽의 주 업무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도 상장 이후에 주가가 바로 급락을 하기 시작해서 15,000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도 역시 공모가에 지금은 한참을 못 미치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주가가 높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신규 상장주를 거래하실 때는 항상 공모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상장 이후에도 한 며칠이나 한 달 정도는 주가의 흐름을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공모주나 신규 상장주들에서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종목들이 계속 상장이 되기 때문에 그중에 좋은 종목, 나쁜 종목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시간적 텀을 두고 보시는 것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AI가 굉장히 포괄적이고 확산세가 커지다 보니까 거기에 좀 어느 정도의 산업 트렌드도 있고 연관성도 있고 차트적으로도 좀 괜찮아 보이는 미리 좀 선점을 해야 되는 종목을 두 가지를 얘기하셨습니다. AI 관련 내에서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우리가 주목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고 일단 의료용 AI 관련주인 이 종목과 그리고 이제 로봇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거래일 만에 15% 급등했네요. 28,000원 선을 돌파한 이 종목까지 현재 두 가지의 종목을 얘기하셨습니다. 이렇게까지 10분을 넘게 얘기를 했는데 나는 못 들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전략을 좀 짜보라고 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특히나 로봇 관련해서는 실패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지금 프레시한 굉장히 새로운 종목 얘기하셨습니다. 꼭 이 종목에 관련한 명확한 투자 전략 확인해 가셔야 되고요. 자, 이 두 종목 얘기했는데 못 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하단에 QR스캔 입장하시면 왜 우리가 이거를 사야 되는지 장중에 들어볼 수 있는 기회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수익률표 일단 짧게 볼게요. 정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대표님은 빨간불입니다. 이게 음식도 계절마다 제철이 있는데 우리 대표님은 사계절이 맨날 제철이에요. 빨간불을 이렇게나 켜고 있는 우리 대표님께서 두 가지의 종목 선물을 화끈하게 주셨습니다. AI 현 내 계좌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명과 전략 필히 함께 확인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방송 시간 15분 남았습니다. 하단에 QR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지금이라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단기 수익 쪽으로 이제 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갈 때 4분기 어닝 쇼크 기록했거든요.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SK하이닉스의 다음 주에 나올 실적 발표입니다. 뭐 워낙에 견고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는 대표님 나쁠 때 사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을 때는 약간 긴장해야 되고 실적 좋고 가격 반등할 때 사는 게 전략이 이게 가능할까라는 사실 생각도 문득 솔직히 좀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AI 반도체 시장이 사실 이제 올해도 좋을 거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이제 트럼프 취임이 얼마 남지 않았죠. AI 시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1월 들어서 반도체 업종 상승률 자체가 굉장히 좋은 부분입니다. 대표님이 보셨을 때는 반도체 현 시점에서 매수와 비중 전략 확대가 유효하다 아니면 AI 반도체만 똑 떨어뜨려서 이쪽만 봐야 된다라는 데에서는 어떤 쪽이실까요? 저는 일단은 대형 기업이라도 반도체 관련해서 투자를 하시는 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국내 유수의 대형 기업이라도 그 변화에 빨리 발맞춰 가지 못하고 적응을 하지 못하면은 금세 도태되기 마련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과거에 그 반도체 왕국의 최정점에 서 있었던 인텔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은 사실 명암을 잘 못 내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AI의 발전에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죠. 물론 나중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과거에 핸드폰 때도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방향을 잘못 잡았던 모토로라라든지 노키아 같은 기업들이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나 버렸고 과거 가전제품의 왕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가전사들 파나소닉이나 소니 같은 기업도 지금은 변방으로 밀려나 버렸잖아요. 그만큼 변화에 민감하게 대처하고 그 트렌드에 맞춰갈 수 있는 기업이 결국은 성장을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국내 기업도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가 반도체 그러면은 국내 기업 중에서는 대형 기업 중에 두 가지를 제일 먼저 꼽게 됩니다. 삼성전자하고 과거 이제 하이닉스죠. 지금 네. SK 하이닉스인데 이 하이닉스 두 가지를 꼽게 되는데 원래는 삼성이 사실은 반도체 업계 1위였었어요.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사실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는 이 시장의 변화 상황이나 여기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지금 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만을 봐도 벌써 그런 부분이 드러나고 있고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수시로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좀 하락했다 싶으면 저가 매수가 맞아요. 금방 들어오는데 비해서 삼성전자는 그렇게 하락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매수가 금세 들어오지 않고 아직도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반도체 쪽에 투자가 분명히 필요한데 우리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수가 몰리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재 유리기판 쪽에서도 얘기를 활발히 하고 있고 그다음에 HBM 메모리 쪽에서도 전 세계 공급량 1위를 차지하고 있는
SK 하이닉스를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반도체 쪽은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때는 액침 냉각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유리기판을 얘기 드렸었는데 유리기판이 이번 주에 많이 부각이 됐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이슈를 통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계속 부각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를 투자하시는 경우에도 매수가 몰리는 쪽, 그리고 그 매수가 몰리는 종목이 잠깐 조정을 거칠 때나 쉬는 타이밍, 이럴 때를 매수하시라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거 팔았는데 또 가지고 오시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대표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대형주라고 해도 뭔가 AI 반도체 쪽에 편승을 했고 확실하게 성장에 기대감이 잔뜩 있는 현재 우리의 대표적인 기업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매수에 접근이 좀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하단에까지 나갔어요. 근데 못 들으셨다고요? 그럼 안 알려드릴 겁니다. 왜냐하면 혼자 매매하시면 안 되거든요. 단기 스윙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일단 오늘 시장에서도 보셨잖아요. 한 5% 올랐을 겁니다. 사실 수 있으세요? 못 사실 겁니다. 어느 정도 눌렸을 때 우리가 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그걸 언제쯤에 우리가 어떤 단가에 들어가냐가 더욱더 중요할 것 같아요. 절대 혼자 매매하지 마시고요. 사계절 정말 빨간불 제철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그 많고 많은 반도체 중에 반도체 소부장도 아니고 대형주를 뽑아주신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종목 어떤 건지 명확하게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시면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벌써 3가지의 선물 준비했습니다.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 종목들은 이만큼의 수익 채울 수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면 모르시겠어요? 현재 보유하고 있는데 70%의 수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승률과 수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빨간불을 채워드릴 수 있는 게 우리 또 최병곤 대표님이시니까요. 잊지 마시고 어떻게든 수익 챙겨가실 수 있는 그 기회 잔뜩 열어놨습니다. 방송 시간 9분 남았으니까요.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볼게요. 아, 대표님 짧게 SK하이닉스 얘기했는데 삼성전자 얘기 안 하기 진짜 아쉽거든요. 어찌됐든 우리 대표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TSMC, 브로드컴, 마이크론, SK하이닉스, 엔비디아에 대비해서 AI 반도체 편승하지 못한 건 삼성전자가 맞기는 맞아요. 근데 너무 아쉬운 부분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뭐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삼성전자를 좀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 트레이딩 전략이 좀 유효할까요? 현재로서는 일단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사실 경쟁업체라고 할 수 있는 게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벌써 조정 구간을 넘어서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태인데 삼성전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이 잘 안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뭐 덩치가 더 크기 때문에 느리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88,000원에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하락을 했으니까 하락폭이 굉장히 큰 편이거든요. 그럼 업황이 좋아질 것 같으면은 사실은 여기서 벌써 돌파가 나오고 앞고점을 뚫고 넘어가서 6만 원대로 진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향후에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매매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조금 저는 약간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52,000원대나 5만 원대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형성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뭔가 툭 건드려 버리면은 이게 주가를 깨고 내려가 버릴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제일 걱정이 돼요. 그리고 이제 3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되는데 그러면은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또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하락 베팅을 해버릴 수도 있고 이래서 그런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수보다는 말씀하신 대로 박스권적으로 하단 시에 매수하고 상단 시에 매도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일단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좋게 얘기해 주셨지만 크게 매력도는 없다라고밖에 우리가 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어쨌든 오늘 3가지의 선물을 받아봤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늘의 봄 이제 히든 종목을 저희가 오픈해 봐야 되는데 이 종목은 너무 매력적이라서 절대 종목명을 오픈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어디 쪽에서 가지고 오셨을까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증시가 지금 사실 주도 섹터가 몇 개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 게 엔터테인먼트 쪽이거든요. 사실 엔터테인먼트 쪽은 뜻밖이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국내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물론 K-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유명하고 또 올해도 상당히 좀 수익성이 좋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거 이외에도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큰 콘텐츠 쪽도 굉장히 지금 상당히 그 외국에서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번에 나온 오징어 게임 2도 평가를 보면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평가를 보면 그렇게 썩 좋은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기간의 수익성에서는 손해본 게 없고 오히려 수익을 크게 올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것은 워낙에 원의 임팩트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기대 심리가 한 번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코리안 콘텐츠에 대한 기대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넷플릭스나 이런 그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수익성을 어마어마하게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 토종 OTT 업체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거는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넷플릭스 같은 이런 회사가 성장을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도 넷플릭스하고 관련된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콘텐츠 제공업체 이렇게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바닥에서 좀 많이 올라 있습니다만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도 가격이 싼 편이고 넷플릭스하고 뭔가 힘을 합친다라는 것만으로도 성장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도 목표가를 상당히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와 관련된 주식이고요. 그 이외에 제가 추정이긴 하지만은 M&A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래서 만약에 M&A가 내용이 떠버리면은 그 해당 회사의 주가는 굉장히 크게 올라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주식이다.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은 토종 OTT 관련주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힌트로 보자면 넷플릭스에 우리가 사실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 보니까 확실히 우리가 JYP나 YG 같은 이런 엔터를 얘기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의 OTT라든지 컨텐츠에 관련한 그러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지는 않지만 대표님 글자 수가 길어요, 짧아요? 짧고요. 네.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다 되어 있습니다.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거의 다 주셨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자 지금 그래도 이 종목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이게 왜 넷플릭스와 연관성이 있느냐 그래서 이 종목은 우리가 어떻게 사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러한 부분들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률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왜 우리가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명확하게 수익으로 보여드릴게요. LS 일렉트릭 10%, 레인보우 로보틱스 70%, 필옵틱스부터 로보티즈, 클로봇, 이렌시스, KCS까지 이 중에 가장 현 시점에서 신규 접근 가능한 건 KCS다라는 얘기해 주셨고요. 무엇보다 오늘 4가지의 종목입니다. 3개 주실 줄 알았더니 플러스로 하나 더 주셨죠. 그런데 이 마지막에 오늘의 봄 종목은 종목명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유튜브 팍스TV 히든 통신만 들어오시면 영상 업로드 되어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단에 QR 스캔 입장하시면 왜 이 종목을 사야 되는지 장중에 상황 판단 하에 명확한 전략까지 저희가 꼭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필히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대표님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 그래도 마지막 인사 짧게 부탁드려야겠죠. 네, 시청자님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용기를 내실 때입니다. 우리 증시가 안 좋다는 선입견이 꽉 박혀있다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대해서 많이 꺼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제가 한 줄 평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증시는 미국 증시보다도 기회가 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용기가 꼭 좀 필요하다는 거, 경기도 어렵고 힘든 시기지만은 그럴 때 또 큰 수익이 나온다는 거 꼭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용기 잃지 마시고 현 시장에서 국내 증시에서 어떤 종목을 맛있게 요리를 해야 될지 우리 최병곤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방송 시간 15초 남았습니다. 하단의 QR 스캔 어렵지 않으니까요. 내일 시장부터 힘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대표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고요.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